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어 법원 앞 상가를 분양받은 67년생. 처음엔 그림자뿐이던 그 건물에서 어떻게 다시 빛을 찾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리고 진짜 노후를 지켜낸 여정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상가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 믿었습니다. 중개인의 말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법원 바로 앞이라 변호사 사무실이 줄을 설 거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펜을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평생 직장에 매여 살다가 이제야 숨을 고른 사람입니다. 회사에선 누구보다 성실하다 소리를 들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남은 건 불안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걱정보다 자기 앞길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남편도 예전처럼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 위로보단 한숨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노후를 흘려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서류 위에 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자가 된 듯 가슴이 벅찼습니다. 법원 앞 상가라는 말이 주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실패할 리 없는 투자처럼 들렸습니다. 중개인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행정사까지 몰려올 거라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법원을 오가니 밥집이든 카페든 뭐든 문만 열면 잘 될 거라고. 그 말 한마디에 제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는 불안. 그러나 눈앞의 계약서와 설명회장의 환호는 달콤했습니다. 주변 동년배들도 비슷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긴 것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느껴본 기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들어올 월세를 상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법원 앞 거리를 걸을 때마다 마음이 뛰었습니다. 딱딱한 법정 건물도 무거운 공기도 제겐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발걸음이 모두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내 노후를 지켜낼 수 있겠다고.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던 제 모습이 선명합니다. 계약서를 곱게 접어 서류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손끝이 떨릴 만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불안한 노후 대신 안정된 수익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제2의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상가가 한동안 그림자처럼 제 마음을 짓누를 줄을. 그러나 동시에 결국 이 상가가 제게 빛을 찾아줄 줄도. 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앞 상가, 그곳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이 열렸습니다. 상가는 열렸지만 정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듯 그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첫 달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의가 들어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 안은 텅 비어만 갔습니다. 법원 앞 거리는 이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 같았지만 그 발걸음은 너무 빨랐습니다. 누군가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판결문을 들고 어두운 얼굴로 법정을 오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공기를 그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곧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올 거라는 장밋빛 전망.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임대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제 통장은 서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 드러나는 실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슬며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쯤 세입자가 들어올까? 저는 대답 대신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밤이면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빈 상가 안을 상상하면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붙잡은 게 과연 기회인지 덫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다 쏟아부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법원 앞 거리를 돌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새 건물을 둘러보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부러 말을 걸며 상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무심한 반응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층 상가를 가진 다른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벌써 몇 달째 공실이라고 중개소에서도 연락이 없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희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들던 날의 설렘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불안과 후회, 그리고 지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버텨야 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투자는 원래 시간이 필요하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엉켜있던 시간들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다림이 저를 더 깊은 시험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 끝에서 전혀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상가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빛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정식 명함도 없고 서류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내겠다며 빠른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월세는 미리 몇 달치를 줄 테니 조건은 따지지 말라고. 시설도 별로 손보지 않겠다며 그냥 열쇠만 달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조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거래가 아니라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텅 빈 상가를 떠올리니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계약하면 빚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번갈아 가며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결국 새벽녘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계약을 원한다면 정식 절차와 서류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몸을 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지나치게 친근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지만 자세히 보니 허술한 문서였습니다. 그들은 법원 앞 상가라면 변호사들을 상대로 은밀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을 더럽히는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수익은 없지만 양심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상가는 정직하게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의 대가도 컸습니다. 계좌에는 돈이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집에서는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아이들은 왜 기회를 놓쳤냐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상가 불 꺼진 창문을 떠올리면 마치 제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가의 그림자는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언젠가 빛이 스며들 거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낡은 우산을 든 한 청년이 제 상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동안 봤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탐욕이나 계산이 아닌 뭔가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법원 앞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작은 사무실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들을 위한 공간, 서류를 준비하거나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카페 같은 곳.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다른 꾼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서류와 사업 계획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그린 도면과 예상 손익표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꼼꼼함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청년은 덧붙였습니다. 자신도 한때 법원에서 소송을 치른 적이 있다고. 그때 느꼈던 가장 큰 불편이 머물 공간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할 자리도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다는 말. 그 경험이 이 사업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의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익보다 필요를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들던 날 느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이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된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은 희망이 움트는 걸 느꼈습니다. 계약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자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가 앞섰습니다. 청년의 손이 제 손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저는 다시 시작을 믿었습니다. 상가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낡고 텅 빈 공간이 조금씩 새롭게 변해갔습니다. 청년은 직접 땀을 흘리며 벽을 칠하고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의 그림자까지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상가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상가의 그림자 속에서 첫 빛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인생도 마침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안에서 드디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순간
그동안 차갑던 건물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커피향이 퍼지고 사람들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차곡차곡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법정에 오간 변호사들이 들러 차를 마셨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새 필요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상가에 들렀습니다. 청년이 커피를 내려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넘어선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제 의견을 물었고 저는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법원 앞에 이런 곳이 꼭 필요했다고. 딱딱한 건물 사이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장소라고. 그 말들이 제 귀에 꽂힐 때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의 불안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상가는 점차 활기를 띠었습니다. 책상을 두고 회의를 하는 변호사들, 차를 마시며 조용히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청년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놓는 사람들. 그 풍경은 제 삶의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버텨서 다행이라고. 아이들도 함께 와서 공간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자랑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의 눈빛에서 신뢰를 보았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이 공간을 단순한 카페로 두지 않겠다고. 법률 상담이나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누구든 부담 없이 들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의 포부는 제 마음을 더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상가를 버리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처음엔 그림자뿐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가득하다고. 퇴직금을 잃을까 두려워 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오늘의 웃음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상가 앞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건물 안은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 대화, 손길이 모여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제 삶을 발견했습니다. 노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만 바라보던 눈은 결국 그림자만 보았다는 걸. 사람을 바라보자 비로소 빛이 들어왔습니다. 상가의 그림자는 그렇게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다시 희망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또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법원 앞 거리의 다른 상가들이 하나둘씩 수상한 업체의 임대를 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불법 사채, 음침한 사무실, 허술한 간판들이 줄줄이 생겨났습니다. 거리는 다시 차갑고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제 상가마저 그 분위기에 휩쓸릴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청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권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발길을 끊으면 우리도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몇 달 전 텅 빈 상가를 바라보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또다시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둠 같은 무리들이 다가와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큰 돈을 보장한다며 이번에는 훨씬 달콤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제 안에서 흔들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 그들의 손을 잡으면 모든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날의 두려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절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 인생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청년의 눈빛이 제 선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상가는 절대 어둠에 내주지 않겠다고.
청년은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정직한 상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공간. 단순한 글씨였지만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거리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법원 앞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나누어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리에 필요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쉼터라는 것.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른 건물주들도 서서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는 줄 알았던 거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몇몇은 청년의 진심에 감동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법원 앞 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상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청년은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버텨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위기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가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신념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불빛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상가의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한 그림자가 아니라 단단히 선 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가는 이제 나를 지키는 빛이라고. 그렇게 제 인생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상가가 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자리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청년의 카페는 입소문이 퍼져 변호사들과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 분위기마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상가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법원 앞 거리를 다르게 말했습니다. 딱딱하고 차갑던 길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덜 괴롭다고. 누군가는 청년의 공간을 작은 쉼터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는 가장 값진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사람들이 제 상가 안에서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수익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불안과 짜증이 묻어나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상가에 들어서면 저보다 먼저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약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자랑스럽다는 듯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청년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법률 서적을 비치해 두고 무료로 상담을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카페를 넘어선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 앞 상가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너무 불안했는데 청년의 공간에서 잠시 머무르며 힘을 얻었다고. 그 고백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 상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내 퇴직금이 만든 건 빛나는 벽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라고. 그 깨달음은 지난 고생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온전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완벽히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뚜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상가를 보며 안도하는 눈빛을 주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삶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 불안에 떨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며 새 길을 만든 주인이었습니다. 상가의 그림자는 이제 제 뒤가 아니라 발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노후를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빛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 제 용기,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진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노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였지만 끝내 빛이 되었습니다. 법원 앞 상가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빛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웃음과 온기가 넘쳐 흐르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앞을 서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가 안을 들여다보면 늘 새로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커피 향기에 긴장을 풀며 미소 짓는 사람들, 변호사와 의뢰인이 조용히 대화하는 장면. 모두가 제 상가 안에서 피어난 작은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텅 빈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킨 선택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다고. 남편은 상가에 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대화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가족에게 당당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종종 제게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보다 감사가 더 크다고. 그 대답이 제 마음의 결론이었습니다. 법원 앞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 상가는 달랐습니다. 창문에 비친 불빛이 그림자를 밀어냈습니다.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제 상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혼자 속삭였습니다. 이곳이 나의 노후를 지켜줬다고.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내가 얻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그 깨달음이 내 남은 삶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만 생각합니다. 상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용기를 품고 하루를 엽니다. 상가의 그림자,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흔적일 뿐입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증명하는 그림자. 그 위에 피어난 빛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든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처음엔 그림자였지만 끝내 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빛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